모두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안 그럴 거라고 언제나 나와 가족에게 충실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결혼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저는 꿈 많은 예비 신부였어요. 남편과 함께 신혼을 즐기다가 둘이 합의를 해서 괜찮은 시기에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고 아이를 낳은 뒤에는 부모로서 내 자식에게 최선을 다하고 홀로 살 수 있는 어른이 될 때까지 뒤에서 뒷받침해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저는 결혼한 지 약 2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아이는커녕 신혼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했을 때였죠. 제 남편은 특별히 다정하다거나 부드러운 면이 뭐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늘 우직하고 가족밖에 모를 것 같은 인상에 마음에 들어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들도 나쁜 분들이 아니었고 남편도 저와의 결혼에 대해 그 누구보다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 결혼 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일부러 혼인신고를 좀 늦게 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그러지도 않았죠. 누구보다 남편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으므로 결혼식을 올리자마자 바로 혼인신고도 해버렸어요. 정식으로 부부가 되어 남편과 단둘이 사는 것은 즐거웠지만 그러나 약 결혼 1년 만에 저는 남편이 제가 아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저와 남편이 한참 결혼 준비를 하던 때부터 남편과 은근슬쩍 만남을 갖던 여자라는 것도 알았어요. 남편은 평소에 핸드폰 비밀번호를 철저하게 걸어두는 사람입니다. 자기, 나 당신 핸드폰 좀 봐도 돼? 일부러 뭘 검사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별 생각 없이 핸드폰 좀 보여달라고 해도 남편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나는 다른 사람한테 핸드폰 보여주는 거 싫어. 당신뿐만 아니라 그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핸드폰 보여달라는 얘기 하지 마.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다른 사람이 제 핸드폰을 훑어보면서 뭘 감시할 목적으로 보는 건 원치 않았지만 솔직히 애인 사이에서 한두 번 정도는 핸드폰 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평소에 남편의 이성 친구에 대해 뭐라고 했거나 혹은 이전 여자친구에 관해 크게 신경 쓰는 스타일이었다면 남편이 괜히 쓸데없는 걸 꼬투리 잡힐까봐 저한테 핸드폰을 안 보여주는 걸 이해하겠지만 저는 남편의 전 여자친구에 대해 물어본 적도 없고 남편의 친한 이성 친구에 대해서도 무척이나 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한테만 미리 얘기만 해주면 언제든지 만나. 단 둘이 만나도 상관없어. 애초에 연애를 할 때 상대방이 기존에 쌓고 있던 인간관계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건드릴 수 없다는 게 제 가치관이었기 때문에 저는 제가 간섭받는 것도 제가 남을 간섭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남편도 연애 당시에 그런 제 가치관을 뻔히 잘 알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핸드폰만 보여달라고 하면 그렇게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냥 사적인 영역에 침범하는 걸 다른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땐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미 그때부터 그 여자랑 만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혹여나 그 증거를 발견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난리 쳤다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었죠. 만약 남편이 새 핸드폰을 바꾸지 않았고 새 핸드폰 비밀번호를 걸기 전에 그 여자에게서 메시지가 오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겁니다. 자기, 우리 언제 만나? 자기 너무 보고 싶어. 자기는 왜 그런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날 이렇게 힘들게 해? 난 정말 자기밖에 없는데. 주말에는 꼭 나 만나줄 거지? 남편이 씻으러 간 사이 남편의 핸드폰으로 온 문자를 보고 정말 기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 문자를 보니 남편의 핸드폰을 뒤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은 평소에 자기가 비밀번호를 철저히 걸어놓기 때문에 새 핸드폰으로 자료를 옮겨오면서도 그 어떤 것도 지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여자랑 되어 있던 모든 내역들이 다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에 늦게 온다고 저한테 거짓말을 치고 그 여자를 만나러 간 적도 있었어요. 당연히 저는 남편이 나오자마자 남편 핸드폰을 남편에게 집어 던지면서 당신 바람 피워? 그 다음에 난리를 쳤고 그날 집에 아주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남편은 약간 흔들린 거다. 더 이상 그 여자 만나지 않겠다면서 제게 사정사정했고 그렇게 남편은 일주일 정도를 저에게 빌고 나서야 저는 간신히 한번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솔직히 난 당신 못 믿겠는데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야.
또 그 여자 만나는 거 걸리면 그땐 그냥 끝이야. 남편이 그렇게까지 애걸복걸하며 이혼은 안 된다고 한 만큼 저는 남편이 그 여자와 헤어졌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 2주일 정도 반짝 참회하는 척, 반성하는 척 하더니 또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약속을 잡고 나가기 시작하더군요. 물론 핑계는 친구나 회사 야근이었어요. 그러나 이미 남편에게 당한 적이 한 번 있었던 저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없었죠. 그래서 남편이 비밀번호를 칠 때 몰래 비밀번호를 외워두고 남편이 자는 사이에 핸드폰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헤어지겠다던 그 여자랑 또 만나고 있더라고요. 남편이 저 몰래 그 여자를 만난 횟수가 1년입니다. 아니 그럴 거면 대체 왜 저한테 이혼은 안 된다고 그렇게 매달렸는지, 게다가 제가 다시 한번 그 여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서 들이미니까 당신 이런 식으로 나한테 집착하는 사람이었어? 질린다. 그냥 우리 빨리 갈라서자. 라며 졸지에 저는 남편에게 이혼당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과 이혼하면서 남편이 어떤 여자랑 바람을 피우는지 동네방네 소문내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특히나 이혼 전에 제가 직접 그 상간녀와 대화한 적도 있었거든요. 비록 전화이긴 하지만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는 꼬라지도 너무 싸가지가 없어서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여자로서 매력이 있었으면 남편이 바람을 폈겠냐면서 말하더라고요. 네, 뭐 솔직히 안에 있는 남자 꼬신 거 아내분에게 죄송하긴 한데요. 만약에 당신이 매력 있고 예쁘고 몸매도 좋고 그랬으면 남편 되시는 분이 저랑 바람 피울 생각을 했을까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미안해요. 지금 사람으로서 그게 할 말입니까? 다시 말해봐요. 여자로서 매력이 어쩌고 저쩌고요?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남자들이 한눈 파는 거 다 이유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제가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원인 제공한 사람도 어느 정도 잘못이 있는 거죠. 딱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사람이 열이 받으면 정말 말문이 막히더군요. 이게 미안한 사람 태도입니까? 누가 봐도 저를 엿먹이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이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건 다른 곳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나서 얼마 안가 그 상간녀와도 헤어졌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다 끝났고 지금 남편이 바람을 피웠던 걸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다시 남편과 재결합할 것도 아니고 그 여자가 천벌을 받는 것도 아닌데 굳이 그런 이야기를 하며 잊고 싶은 기억을 다시 되새기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종종 생각은 날지언정 저는 최대한 이 모든 사실을 제 가슴 안에 묻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가 지났어요. 이혼을 하긴 했지만 제 나이가 젊다 보니까 몇 번 연애는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까지 이어지기 힘들더라고요. 남자가 아무리 좋아도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면 남편에게 뒤통수를 맞았던 사실이 자꾸 떠올라 거기까지는 믿음이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평생 좋은 남자 못 만나고 결국엔 혼자 살게 되는 걸까라는 생각에 조급하게 됐지만 어차피 인생에서 결혼이 전부는 아니고 그냥 지금 이대로 마음 가는 만큼 연애하다가 나중에 진짜 괜찮은 사람이 있다면 그때는 제 스스로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카카오톡을 보는데 모르는 사람 카카오톡 프로필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싶어서 사진을 눌러봤다가 얼굴을 보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그 상간녀라는 것을요. 한참을 잊고 있었다가 갑자기 마주하게 된 상간녀 얼굴은 저를 무척이나 화나게 했어요. 단순히 과거에 제 뒤통수를 쳤기 때문이 아닙니다. 상간녀는 상태 메시지에 우리 곧 결혼해요 라는 문구를 써놓았고 상간녀 프로필 사진에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해하는 상간녀와 남편이 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가 그런 상간녀를 끌어안고서 무척이나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배알이 꼴리더라고요. 나는 지 때문에 남편이랑 이혼까지 했는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까지만 해도 그 여자의 바람 사실을 어디 알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상간녀의 옆에 서 있는 남편 될 사람이 너무 얼굴이 낯이 익은 거예요. 어디서 봤지 하면서 자세히 얼굴을 뜯어보는데 아니
남편 될 사람이 제 대학교 동창이더라고요. 참 인연도 이게 무슨 인연인지. 이 동창이 생긴 것도 정말 잘생기고 무엇보다도 성품이 너무 착해서 학교 다닐 때 남녀불문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교수님들도 다 너무 좋아하셨고 특별히 눈에 띄려고 하거나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애가 워낙 반듯하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르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저는 그냥 학과 친구이고 말았다면 얘랑 그렇게 친해지기 힘들었을 텐데 마침 동아리가 또 같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과 애들보다는 이 동창과 좀 더 친해질 수 있었죠. 그런데 그런 애가 이 상간녀랑 결혼하는 사이였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이건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 친구랑 친하게 지냈던 동창으로서 그 친구가 얼마나 착하고 올바른 애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바람이나 피는 그런 여자랑 결혼하게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제 친구는 특히나 남들보다 정의에 불타오르던 애로 기억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자랑 결혼하겠다고 약속한 건 그 여자가 남의 남자 빼는 사람인 걸 모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그 여자에 대한 제 분노도 완전히 가시지 않은 상황이니 이미 바람핀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으려던 전과 달리 이 상간녀를 협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 남의 남자 뺏고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남자가 바뀌었네요. 결혼하시나 봐요. 사진을 올려놔서 한번 봤는데 어떻게 그런 인성을 가지고 진석이 같은 남자랑 만날 수가 있어요? 진짜 세상 좁다, 그쵸? 진석이 내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동아리도 같이 하고 학과도 같은 과라서 다른 애들보다 더 친하게 지냈는데 저희들 술도 자주 마셨어요. 그런데 얘는 학생 때보다 더 잘생겨진 것 같다. 만난 지 얼마나 됐어요? 구구절절 장문의 문자를 보내며 제가 남편 될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 걸 팍팍 어필했는데 그 여자가 쪼들리는 게 있는지 읽고 싶더라고요.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메시지를 더 보냈습니다. 진석이도 당신이 유부남 꼬신 거 알아요? 아니다. 당연히 모르겠지. 진석이 대학교 다닐 때 여자친구가 진석이 냅두고 바람 폈는데 그 경험이 있어서 진석이는 임자 있는 사람 꼬시는 것들 진짜 혐오하거든요. 쓰레기라고. 진석이가 미친 게 아닌 이상 쓰레기랑 결혼하겠다고 나설 리가 없죠. 아, 이거 진석이가 알면 뭐라고 하려나? 결혼하기로 약속한 여자가 사실 알고 보니까 멀쩡히 결혼한 유부남 꼬셔가지고 가정 파탄내는 여자인 걸 알면?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니까 상간녀도 제가 자기 남편 된 사람한테 이 모든 걸 이야기할 거라고 생각했는지 계속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그런 식으로 계속 똥줄 타면서 저에게 애걸복걸하길 바랐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고 어떻게 지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제가 전화를 안 받으니까 카톡으로 전화 좀 받아요. 얘기 좀 해요. 라고 하는데 그것도 저는 읽고 씹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제 동창에게 그 여자의 정체에 대해 낱낱이 이야기해버릴 것처럼요. 그렇게 한 일주일을 끌다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이고, 많이 당황하셨나 봐요. 하긴 당신도 몰랐겠죠. 설마 자기가 뺏은 남자 전 와이프가 본인 결혼할 사람이랑 친한 사이일 줄은. 그래서 사람이 마음 곱게 쓰고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아니, 지금 누가 아쉬운 상황인지 몰라요? 내가 이야기했죠. 진석이 남의 사람 뺏어서 바람 피우는 것들 혐오한다고. 그거 그냥 한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어설프게 협박하는 거라고 생각한 거면 한번 진석이한테 날 잡고 물어봐요. 바람 피는 거나 불륜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 진석이 성격 알죠? 맞는 건 맞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 쌍욕만 안 했지 진짜 온몸을 다해 치를 떨걸요. 아니, 내가 다 설명할게요. 일단 한번 만나주세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좋을 일이 있겠어요? 왜 그렇게 자꾸 만나달라는 거예요? 상간녀는 조용히 전화를 끊더니 정말 확인을 해봤는지 며칠 뒤에 다시 연락해서 제발 좀 만나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면서 울고불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심 쓰듯이 저희 집 근처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카페 같은 데 들어가서 이야기하긴 그렇고 저희 집 근처에 사람들 잘 안 오는 공터 같은 곳이 있었는데 일부러 거기서 만났어요. 그런데 이 상간녀가
웬 나이든 여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간녀 엄마였습니다. 진짜 어찌나 기가 차든지 이 자리에 왔다는 건 그 아줌마도 지 딸이 멀쩡히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그 난리핀 걸 알고 왔단 얘기 아니에요? 팔짱을 딱 끼고 아니꼽게 보고 있는데 그 여자랑 아줌마랑 과일이며 뭐며 바리바리 싸워가지고는 옆에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둘이 같이 제 앞에서 고개를 90도로 박더군요. 제가 딸 자식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도 반성하고 있고 이게 정말로 좋은 남자 만나서 새 출발하려는 애예요. 그러니 부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죄송해요. 와이프 있는 거 뻔히 알면서 그렇게 굴면 안 되는 거였는데 정말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반성하고 있어요. 헤어지고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누굴 만나도 유부남은 한 번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저 정말 진석 씨 사랑해요. 가관도 그런 가관이 없었습니다. 아주 둘이 무슨 비련의 여주인공이라도 된 것처럼 제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하는데 말하는 것만 들어보면 제가 가해자인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눈물을 흘려도 제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여자 때문에 행복할 수도 있었던 인생을 망친 건데 물론 남편이 애초에 제대로 된 사람이라 그 어떤 여자가 꼬셔도 안 넘어가는 게 맞지만 결국엔 바람 같은 것도 손뼉이 맞아야 소리가 나듯 둘이 마음이 통했으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럼 당연히 제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건 그 상간녀도 굉장히 큰 몫을 한 거죠. 저는 둘이 무릎을 꿇든 뭘 하든 상관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이야기했습니다. 남의 인생은 아주 짓밟아 놓고 자기는 행복을 원한다는 게 너무 양심 없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당신은 원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어차피 내가 남편과 헤어지게 된 거 당신 같은 사람 언젠간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내 남편이랑 불륜 저지른 거 이야기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신 남편 될 사람이 내 동창인데 그것도 나랑 친한 친구인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적어도 진석이는 당신이 그런 여자인 걸 아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진석이는 당신이 그런 나쁜 여자인 줄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 뒤돌아서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에게서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또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랜만에 동창 진석이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야, 우리 요즘 바빠서 만난 지도 오래됐는데 친구들 몇 명 더 불러서 다 같이 술 한잔이나 할까? 나 요새 조금 한가하거든. 와, 진짜 오랜만이네. 그러자. 우리 원래 대학 다닐 때는 주에 몇 번씩 술 마시고 그랬었는데 안 그래도 친구들에게 할 말도 있었거든. 나 결혼하거든. 자세한 건 만나서 이야기해 줄게. 애들한테 연락 돌리고 날짜 한번 맞춰보자. 그렇게 저는 일부러 상간녀를 협박할 겸 진석이와 다른 친구들 몇 명이서 술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진석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결혼한다며 축하해주러 오라며 난리더군요. 참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짠하던지. 그리고 저는 진석이와 실제로 다정하게 사진을 찍은 뒤 그 여자에게 보냈습니다.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 보이지 않으면 조용히 천천히 밟아주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까지 얘기하니 그 여자도 이 상황이 진짜 장난이 아니란 걸 깨달은 것 같았어요. 얼마 뒤 문자로 잠깐만 그때 만나던 공터에서 얼굴 좀 보면 안 되냐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나갔더니 그 여자가 웬 두툼한 봉투 하나를 가져오더라고요. 봉투 안에 보니까 5천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런 짓을 저지르고도 위로금 하나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요. 이번에 진짜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만든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 받으시고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진짜로 진석 씨랑 결혼해야 돼요. 이 여자도 진석이가 좋은 남자인 걸 아는 모양입니다. 이렇게까지 매달리며 결혼해야 한다고 하는 걸 봐서는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돈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인 제가 그 여자로 인해 좋은 시절 보내지 못하고 젊은 나이부터 이혼녀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고생한 것에 비해서는 5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리 크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자기가 먼저 와서 돈을 주겠다는데 제가 거절할 것도 없었죠. 솔직히 돈을 받으면서도
어처구니 없다는 마음이 가슴 한켠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자기가 찬 남편을 꼬신 건 미안하다고 하면서도 제가 매력이 있었으면 남편이 넘어오지 않았을 거라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은근슬쩍 저에게 책임 전가하던 여자였으니까요. 제가 그 돈을 받았던 건 제가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아주 약간의 보상을 받기 위함이지, 그 돈을 받고 진석이에게 이 사실을 알리지 않으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든 돈을 받았으니 진석이에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힘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하나 고민하다가 같은 대학교 동창이던 다른 여자아이를 만났어요. 그 여자애가 저희 과에서 별명이 촉새였거든요. 그 친구 귀에 들어간 이야기는 반나절도 안 돼서 온 학과에 다 퍼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말도 많고 남의 말을 전하는데 탁월한 친구였죠. 아무래도 입이 가볍다 보니까 별로 좋아하는 친구는 아니었지만 이 상황에선 제격이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생각나서 연락했어 라는 식으로 말하며 약속을 잡고 함께 술 한 잔씩 했습니다. 그러다 분위기를 봐서 은근슬쩍 진석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고 보니 이번에 진석이 결혼하는 것 같더라. 진짜? 누가 진석이 같은 애랑 결혼한대? 누군지 몰라도 좋겠다 그 여자. 맞아. 진석이 좋은 남자잖아. 그런데 그 여자가... 아니다. 내가 괜한 말 하는 거지 뭐. 왜? 뭐? 진석이랑 결혼할 여자가... 그 여자가 무슨 일이 있었어? 아니, 그게... 그 여자 멀쩡히 안에 있는 남자 꼬셔서 유부남이랑 불륜난 여자거든. 그런데 진석이가 그걸 알고서 용서하고 결혼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고서 속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너도 우리 대학교 다닐 때 진석이 알잖아. 걔 그런 쪽으로는 엄청 예민했던 거.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뭐 사람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 거고. 모르겠다. 저는 일부러 진석이가 걱정되는 척 그 여자의 실체에 대해 전부 이야기했고, 그 여자아이는 그 이야기를 정말 동네방네 소문내서 결국에는 진석이도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까 결국 진석이가 그 여자랑 파혼한 모양이더군요. 그 여자는 진석이랑 결혼식도 못 올렸고 동네에 불륜녀로 소문이 나서 고개도 제대로 들고 다니지 못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그 소문의 근원인 줄 아는지 저에게 전화를 해서 쌍욕을 하며 돈 받아먹고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치는 게 말이 되냐 어쩌냐 하면서 뭐라고 하는데 저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그 돈은 내가 과거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상이고 이 문제는 다른 얘기인데 그 돈으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게 웃긴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여자도 그 여자 엄마도 저 고소하겠다 어쩌겠다 하는데 저는 그냥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대체 뭘 어쩌려고 무슨 죄명으로 고소할 건지 궁금하더군요. 그리고 한마디 더 덧붙였어요. 만약에 정말 고소하면 나 역시 과거에 내 남편과 불륜 저지른 걸로 이제 와서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거라고. 어디 원하는 대로 법정에서 만나보자고요. 그래더니 겁을 먹은 건지 아니면 정말 고소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건지 그 여자가 한동안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저도 이제 그냥 막 나가려고 합니다. 반성하느니 어쩌니 했지만 결국엔 진석이랑 결혼하려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수박 겉핥기식 사과한 거 빤히 드러난 상황에서 저도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려고요. 당연히 제가 승소할 수 있겠죠. 참, 제가 약속을 안 지킨 건 사실이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인생 건드렸으면 자기 인생도 책임져야겠죠. 아무튼 이번 일로 그동안 가슴에 쌓아왔던 나쁜 감정들이 싹 다 빠져나온 것 같아 속이 시원하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행복하세요.